이 우리 삶의 의미, 삼라만상, 우주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양자라는 거, 양자역학이 워낙 요즘은 보편화돼 가지고 다들 양자가 뭔지 아시죠? 퀀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빛, 분명히 빛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입자 형태만 있지 질량이 없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에너지의 중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양자라는 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관측 물리학에서 우선 알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빅뱅 시절에 그 하나의 그 인간의 이 3차원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고밀도의 한 개의 점에서 고밀도의 점이 폭발해 가지고 일단 기초적인 입자가 확 발생이 돼 가지고 이제 우주가 창조됐다는 이 빅뱅설이 이제 우주 창조의 정설인데, 그때 나오는 입자, 그게 아직도 뭐 중성자니 뭐니 해서 아직도 지구상에 와요. 워낙 우주가 넓다 보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지구상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입자 가속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관측 물리학이나 입자 가속기에서 그 양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로 우리가 이제 양자인지 퀀텀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에서 원자를 더 쪼개면 전자 단위까지 가니까 그게 이제 양자라는, 물질하고 에너지의 중간 형태의 그런 그러니까 형태의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퀀텀이라, 양자라 칭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성질을 연구하게 된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양자를 더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를 한번 우리가 상상 못하는 초고속을 한번 그 우주 처음에 빅뱅 시절에 그 가속도, 입자 가속기 내지 우주에서 관측한 걸 부닥쳐 봤어요. 그랬더니 양자 자체가 없어지고 그 공간에 에너지로 남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물질이 그것도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미, 본질, 삼라만상, 우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에너지고 물질 자체도 사실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형태화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풀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세부적인 건 몰라도 뭐 간단한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관이 생겨야 되는데, 양자라는 게 사람이 의식하고 쳐다보기 전에는 하나의 그냥 형태나 뭐 제대로 의미 없이 떠돌고 있다가 사람이 의식하고 쳐다볼 때 그 의미하는 식으로 반응해서 배열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게임에서 쳐다보는 쪽만 배경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우주관까지 일론 머스크도 거의 우주, 우리 삶 자체가 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99%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 양자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물질의 에너지라는 부분, 생각의 에너지라는 부분까지 그거를 꼭 아셔야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실 수 있고, 삼라만상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물질의 에너지다에 대해서 하나 말씀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거는 반야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 중에서 당나라 시절에 이제 현장이 황제의 명으로 만든 건데, 아주 불교가 너무 불경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불교가 뭔가 에센스만 딱 몇백 자에 추려가지고 만들어서 올려라 해가지고 만든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간략하게나마 불교의 본질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 보면 그걸 참 이상하게 오용을 하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이라는 거는 물질입니다. 즉시 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다. 공이라는 거하고 무라는 걸 불교는 아주 엄밀한 하나의 철학적인 성격이 강해요. 불교는. 예, 그래서 공하고 무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도 없고 입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양자도 없고. 그런데 공은 에너지, 입자가 있는 겁니다. 단지 허공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분명히 거기에 에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허공인데 바람이 불잖아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미 인간의 사유로만 해가지고 그러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보시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 때문에 양자가 더 쪼개지면 에너지화가 된다는 거를 관측 물리학에서 알고 나서 그 서양 과학자들한테는 그 불교에 대한 센세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엄청난 그 붐이 일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차드 기어인가 누군가 유명한 배우가 승려가 되겠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 무산됐지만 그 정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자, 수천 년 인류 그 숱하게 뛰어나신 분, 대단한 그 석학들,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승려분들, 이런 분들을 다 거쳐서 부정되고 오지 않은 게 불교예요. 그럼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과학적으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미신이나 종교에서 나오는 기적 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기적이나 해가지고 불가역적인 이런 걸로 해서 안 믿는 치부해 버리는데, 사실은 우리의 과학이 그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시점에 가서 모든 과학이 다 규명해서 제대로 옥석을 구분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벌써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동영상에 AI 이미지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대단하죠. 인류의 이 과학의 발전 속도로 하면 어느 시점 가면 다 그거를 규명해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자, 생각도 에너지고 물질도 에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의 본질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물질 사이에 에너지라는 게 하나의 공동 분모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자각하셔야 삶의 의미, 삶의 본질, 삼라만상의 본질,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 본질을 아실 수 있게 돼요.